네, 반갑습니다. 문성 IT입니다. 이번에 다룰 영상의 내용은요, 제가 이제 이미 그 1번 문제 유형의 타입을 3개를 제가 예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했고요. 두 번째까지 풀어봤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약간 이제 속도를 좀 빨리 해서 풀어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select CGC까지 전제 조건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건이 바뀌면 바로 이게 끊어지는. 그 다음에 푸시 버튼 C를 가지고 중지를 하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눌렀다 뗀 시그널, 두 번째 시그널에 이렇게 이 신호가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버튼이 아직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는 좀 점등이 진행되고 있는 2초 간격이죠. 그 간격 안에 들어있는 신호는 푸시 버튼 A 신호는 무시가 되는데 점등이 다 된 이후 신호죠. 여기서부터는 점등이 다 된 신호부터는 세 번째 누르는 신호, 그러니까 누르자마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지티브 신호에서 이 소등을 시작하는 이런 형태고요. 푸시 버튼 A를 가지고 이렇게 그 온 버튼을 핸들링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비대칭 형태로 점등이 되는 순서대로 다시 소등도 이 방향으로 소등이 되는 이런 형태가 비대칭이고, 비대칭 형태에 또 우리가 짜야 되는 패턴이 있었죠. 또 다른 패턴은 점등은 푸시 버튼 A 가지고 하는데 소등은 푸시 버튼 B로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B는 단순히 얘가 그 점등이 진행 중이어도 관계없고 점등이 다 이렇게 완성이 돼도 관계없고 언제든지 푸시 버튼 B로 소등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얘는 이 방향으로 점등을 했다가 이 방향으로 소등을 하니까 대칭형이죠. 예, 진행 방향이 서로 달라지면 이 그림이 이렇게 대칭형으로 점등이 됩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혼합형으로 여기는 비대칭, 여기는 대칭, 이런 문제를 온 버튼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문제를 출제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 앞에 이 부분 해결하는 것은 그 2번 문제 풀이 과정에 제가 설명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놓고 두 번째 문제를 풀었던 풀이를 세 번째 문제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이 부분은 그대로 쓸 거니까 살려놓고요. 여기에 대한 지문도 살려놓고 밑에 이 부분부터 다시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셀렉트 스위치 A, B, C가 조건에 관여한다는 것은 이미 나와 있고요. 좀 보겠습니다. 자, M 제로일 때 푸시 버튼 A의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신호를 분리해서 카운팅을 하고요. 얘는 그 어떤 타이머의 안쪽, 아예 바깥쪽이죠, 바깥쪽. 1보다 작은 쪽이냐, 0, 20보다 큰 수니까 21부터, 그러니까 2초의 바깥쪽을 말하는 거고, 얘는 엔드 조건으로 2초의 안쪽, 2초가 흐르고 있는 동안 발생하는 신호를 여기 따로 카운트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산수 연산에 의해서 카운터가 3개일 때, 2개일 때, 그 다음에 4개일 때, 이거는 카운터가 3개고 1개일 때 이 조건이죠. 자, 이건 이미 두 번째 문제에서 이 조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앞전 문제를 참조를 하시고요. 여기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M1이 발생하는 조건에서 이제 이 스타트를 해야 되죠. 2초짜리 타이머가 하나 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2초짜리 타이머에서 이제 돌아야 되는 게 기존의 것은 T1을 썼는데요. 오늘은 TMR을 쓰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그 비대칭형과 대칭형이 지금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발생하는 패턴입니다. M1이 출력이 나갈 때 TMR T0가 2초짜리가 누적이 됩니다.
이 TMR의 좋은 점은 여기에 있는 신호가 끊어져도 마지막 진행되는 타임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 때문에 TMR 쓴다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또 해야 될 조건이 여기에 우리가 이 T0가 2초가 경과된 다음에 써야 되는 여기 타이머도 여기는 T1이 가야 될 것 같네요. T1에 T1에 20을 T5를 T1으로 바꿔줬습니다. 바꿔준 게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TMR에 푸시 버튼 B를 언제든지 누를 수 있었어요. M1이라는 것은 이 M1이 켜져 있다는 얘기는 이 타이머가 돌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 타이머가 돌고 있다는 얘기고, 이 돌고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푸시 버튼 B로 소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푸시 버튼 B 이런 신호가 발생하면 그때마다 뭘 먼저 저장을 해야 되냐면 T0가 어디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지를 저장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푸시 버튼 B를 누르자마자 해줘야 될 게 M1을 리셋을 해서 더 이상 TMR이 누적이 진행이 되지 않도록 스톱 시킬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TMR을 누적을 리셋을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누적을 스톱 시킨다는 뜻으로 이 T1 M1 값을 리셋을 하게 되면 누적이 중단이 되겠습니다. Shift F4 M1 이렇게 해서 M1 값 누적하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MOV 0을 T0에 여기에 지금 제가 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여기에 약간의 이 프로그램의 버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T0 제로 값이 정상적으로 하면 리셋을 하면 누적값이 하고 그 비트 값이 0으로 가야 되거든요. 클리어가 돼줘야 되는데 그게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제로 여기 누적값에다 0을 무브에 시켜가지고 리셋하는 이런 방법을 썼고요. 지금 T0 값을 리셋하는 과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뭐가 도냐면 T-OFF 시그널이 여기는 T2가 되겠죠. D4만큼 이거 하기 위한 겁니다. 이 줄어드는 이 과정을 우리가 이미 패턴으로 만들었죠. TMR이 돌고 언제든지 누르는 순간 그때 눌렀을 때 남아있는 진행된 시간을 가지고 10으로 곱하고 나누고 10으로 곱해서 1을 더하는 이 값을 가지고 T-OFF 타이머를 바로 돌 수 있죠. 이 T-OFF는 시그널이 끊어지자마자 도는 거니까 바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이 시그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도는 이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이미 우리가 익히 익혔던 패턴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널을 제어하기 위한 부분을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해줘야 될 게, 이 부분의 시그널은 뭘로 잡았죠? 여기는 이제 T2로 오프 시그널을 잡았고, 이 시그널은, 이쪽에 관련된 시그널은 여기서 돌 겁니다. T1 시그널이. 2초가 얘는, 2초가 다 경과되고 나서 이 시그널에 해당되면, 이 여기에 해당되면, 동작을 하기 때문에 2초짜리가 T1 타이머로 고정이 되는 이 타이머를 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미 우리가 패턴으로 익혔고, 그래서 여기 리셋 해줘야 되는 푸시 버튼 C가 있죠. Shift F1, 푸시 버튼 C를 출력하는데 출력을 M101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저 위에서 발생한 M100하고 M100과 M101이 동시에 동일한 리셋 조건을 호출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초기화를 시켜야 되죠. 초기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4가 발생할 때 여기에 카운트 눌렀다 떼는 신호가 발생할 때도 아예 D0만 옮길 게 아니라 전체가 다 리셋이 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출력을 M101 했으니까 102
이렇게 해서 아예 전체가 리셋되는 루틴을 타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력이 리셋이 될 조건이 M100일 때도 리셋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M101, 그 다음에 M102 세 개가 리셋이 될 거고요. 리셋 돼야 될 조건은 당연히 셋으로 플래그를 만들었던 M1 리셋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게 T0가 TMR 타이머입니다. 얘는 당연히 리셋을 T0를 리셋 해줘야 되고, 여기서 리셋은 그 누적값과 이게 다 먹히는데 왜 여기서 이 리셋으로 명령어를 하면 이 누적값이 안 지워지는지 이런 건 의심스럽긴 한데, 여러분들 이거 잘 리셋을 여기다 한번 집어넣고 T0를 리셋 한번 해보세요. 리셋이 되는지 안 될 겁니다. 뭐 이거 프로그램 버그 같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리셋이 D0 값을 썼으니까 파일 무브 0을 D0부터 5개 정도 이렇게 0으로 치환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해놓으면 입력해서 제어까지 다 한 것 같고요. 출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대칭형은 출력이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이게 엔드 조건으로 이 직렬 형태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조건이 M0이면 해야 되는 게 맨 먼저 이 제어 조건입니다. 이 제어 조건. 그 다음 T0가 0보다 크면 그러면 1이 되는 순간 하고, 그 다음에 엔드 조건으로 작다 T1이 1보다 작을 때 0이 될 때까지죠. 0이 될 때니까 바로 1보다 작을 때까지만 하니까 바로 이 PLA부터 꺼지는 조건이에요. 이건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PLA가 이렇게 출력이 될 거고, 이걸 지금 이 조건을 출력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했으면 뭐 이렇게 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PL 컨트롤 C 컨트롤 V, 얘는 PL 이 맨 마지막에 되고, 그 사이에 또 들어가야 될 게 이런 거겠죠. 컨트롤 V, 여기는 10보다 크고, 10보다 크고 그러면은 11이 되는 순간, 여기는 11보다 작고 그러면 10이 되는 순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게 이게 PLB를 켠 다음에, 이게 두 번째 PLB 은 같은 위치에서 PLD도 켜지죠. 그 다음에 중간에 하나 PLC가 끼겠죠. 컨트롤 V. PLC는 이렇게 됩니까? 여기 20보다 클 때, 그냥 21이 되는 순간이고, 여기는 21보다 작을 때 20이 되는 순간입니다. 20이 되는 순간까지 PLC가 이렇게 켜질 거고요. 중간에 하나씩 컨트롤 L 건너뛰고, 여기 이제 그 다음에 해줘야 될 조건이 뭐죠? 예, 이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해줘야 돼. 이 조건은 어떤 타이머로 들어왔죠? 예, 여기에 보면 T 오프 타이머 T2 가지고 제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병렬 조건으로 6 그다음 T2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해서 컨트롤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C 컨트롤 C 하면 복사가 가능합니다. 컨트롤 V, 여기는 10이 될 것 같고요. 10보다 클 때 11이 되는 순간이죠. 이거는 컨트롤 V, 여기는 20보다 클 때 21이 되는 순간이고, 다시 여기는 10, 여기는
0 이렇게 되면 PL2까지 얘는 이 조건, 그러니까 이 대칭형으로 줄어드는 이 조건이 동작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코일이 있다고 했을 때는 항상 이중 코일을 보는데 대부분 이런 것은 이중 코일이 아니에요. 예. 셀렉트 스위치 A하고 B에 시그널이 들어오면 조건 1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완성이 됐고요. 자, 제일 먼저 이걸 한번 해보죠. 푸시 버튼 A를 눌렀다 떼면 일단 점등을 위에서부터 가운데를 향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점등이 끝난 다음에 이 신호입니다. 점등이 끝난 다음에 눌렀다 떼면 이렇게 위쪽에서부터 소등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거죠. 누르자마자, 그죠? 누르자마자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소등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시그널을 이건 맨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자, 또 이 시그널이 있죠. 푸시 버튼 B를 눌러가지고 하는, 눌렀다 떼면 이렇게 점등을 하는데, 푸시 버튼 B를 누르게 되면 안쪽에서부터 PLC부터 꺼지죠. 누르자마자. 예. 뭐가 이상하네. 눌렀다 떼면 뭐가 이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푸시 버튼 B를 누르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꺼져야 되잖아요. 근데 꺼지는 신용하다 지금 다시 온이치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살펴보니까 지금 이 T 제로 값이 여기가 지금 해제가 전체가 해제가 되고 여기에 있는 이게 동작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여기 계속 켜져 있는 이유를 찾아보니까 여기서 푸시 버튼 B를 눌렀잖아요. 그러면 M1이 리셋을 되면 여기서 이게 꺼지잖아요. 그죠? M1이 리셋이 되면 TMR도 여기서 T0로 0으로 무브를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값이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다시 되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여기서 푸시 버튼 B를 눌렀다면 M1이 리셋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이 M1이 여기 와서 다시 세팅이 지금 값이 들어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T0 값이 리셋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이 조건에 다음 스캔에 걸려가지고 M1을 다시 세팅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내가 리셋을 했어도.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푸시 버튼 B를 누르는 순간 더 이상 이 카운트는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전제가 묵시적 리셋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D0 값도 여기서 동시에 여기서 리셋이 돼줘야 됩니다. D0 값이. 이게 빠졌어요. 컨트롤 L로 누르고, 자, 이걸로 컨트롤 L 안 누르고, MOV 0을 D0 값에다가 이 버튼이 눌러지는 순간 이 D0 값도 리셋을 해야 되는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컴파일 앤 다운로드 하고요. 그렇게 동작하는지 볼게요. 리셋 하고요. 전체를 눌렀다 떼서 점등이 되고 나면 얘를 누르자마자 그렇죠. 이렇게 안쪽으로 리셋돼야 되는 거 맞습니다. 얘는 점등되는 중에도 누르면 꺼져야 됩니다. 좋네요. 점등되는 중에도 누르면 꺼져야 됩니다. 이렇게 동작을 하고 점등이 됐을 때 푸시 버튼 C로 리셋이 해야 되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시 보면 일단 이 부분 카운터 값을 이용해 가지고 이 푸시 버튼을 눌렀다 떼는 시그널을 구별해서 잡는 방법하고 그 카운터 값을 여기 이용을 해 가지고 이런 제어 조건을 해주는 것.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대칭형을 하기 위해서는 TMR을 썼고요. 그 대칭형에 해당되는 시그널이 발생하면 TON으로 남은 시간을 다 채우면 줄이면 됐고요. TMR과 TON 그리고 여기서는 출력은 AND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비대칭형의 패턴이었고요. 대칭형으로 발생하는 것은 여기서 누르자 어떤 점등이 되자마자 푸시 버튼 B를 누를 수 있으면 그때까지
TMR로 돌았던 값을 가지고 나머지 T-OFF를 돌 수 있는 시간을 계산하는 이런 루틴이 끼었는데, 여기에 반드시 여기에 우리가 그 D0나 T0하고 관련된 다른 타이머하고 관련된 이 값들을 지워주는 이런 부분이 좀 추가됐고요.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병렬로 나열을 해주면 제어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하고 아주 유사하게 보이지만은 실제 이런 식으로 그 문제를 함정을 파거나 이런 부분에 이렇게 이런 제어를 제외해야 한다, 이런 시그널을 제외해야 한다는 이런 게 함정이고요. 그다음에 셀렉터 스위치 C를 가지고 전제 조건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대칭과 비대칭을 혼합한 그런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1번 타입의 문제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그 기능장 강의가 있어서 한 2주 정도는 정신없이 시간이 없으니까 2주가 지난 다음에 정신 좀 차리고 그 두 번째 문제 타입, 두 번째 논리 연산이 포함된 두 번째 문제 타입의 세 문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